자, 58쪽 오늘 분자 운동부터 한번 볼게요. 자, 분자 운동. 자, 너네 그 물질들이 크게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죠. 네. 고체 상태, 액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기체 상태. 근데 이 물질은 안에 보면은 입자들로 구성이 돼 있죠. 이건 뭐 다 배워서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뭐 고체 뭐 입자들이 있고, 고체 입자들은 좀 다닥다닥 붙어 있죠. 네. 그리고 액체 입자들은 약간씩 떨어져 있고, 기체는 많이 떨어져 있죠. 이런 이유가 있죠. 이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요 입자들을 원자 또는 분자 이렇게 얘기하거든. 원자하고 분자의 차이점은 혹시 알고 있나? 그냥 원자는 그 스펠링 차이. 스펠링? 그러니까 원자하고 분자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원자는 그냥 그 딱 그 하나 알갱이 말하는 거 분자는 원자가 모인 어. 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물은 산소라는 알갱이하고 수소라는 알갱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지금 선생님 물을 그렸을 때 산소 입자하고 수소 입자를 이렇게 한 개, 두 개 그려놨죠. 그때 이 알갱이 하나하나는 원자라고 해요. 원자라고 그러고, 이 보통 원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뭐라 그러냐면 분자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는 뜻이 뭐냐면 어떤 이런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 알갱이를 원자라고 해. 그럼 지금 요 물에서 원자는 몇 개가 있니? 세 개가 있죠.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있고, 산소 원자가 한 개가 있고. 그래서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이제 원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원자들이 보통 붙어갖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이런 덩어리, 입자가 되는데, 이런 걸 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라 그러면은 수소 원자 두 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해 있어야지 물의 성질이 나타나거든. 요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물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분자는 이렇게 원자들이 이렇게 보통 결합해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네? 아무튼 물질들은 이렇게 원자나 분자들로 되어 있는데, 이 원자나 분자들이 고체는 운동하죠. 어떻게 운동하지? 진동.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하죠. 액체는 약간 자유롭게 움직이지. 네. 기체는 너무 잘. 너무 자유롭게, 매우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여 다니죠. 네. 그래서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요 분자들이 움직여 다니는데 그거를 이제 분자 운동이라고 하지. 분자는 정지해 있는 게 없어요. 다 움직여 다녀요. 근데 분자가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여요. 엄청 조금해서. 너네 예를 들어서 칠판을 요만큼만 잘라도 요 안에 저런 분자 입자들이 한 수백억 개가 들었대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분자가 운동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알기가 힘들지, 그치? 그런데 분자가 운동하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있거든. 분자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증거. 어떤 게 있냐면 증발하고 확산이 대표적인 거예요. 증발하고 확산. 이거 많이 들어봤죠? 증발하고 확산. 네. 증발은 간단히 얘기하면 뭐야?
어떤 액체가 있으면 액체 네. 표면에서의 그 액체에서 이제 액체 분자들이 날아가는 현상이 증발이죠. 네. 액체 표면에서 날아가는 거. 확산은 뭘까? 확산은 그 퍼지는 거. 그치? 근데 증발이랑 확산을 한다라는 거는 이 물질 안에 있는 이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을 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 증발하고 확산은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배울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분자가 책 순서대로 할게요. 니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분자가 운동할 때 어떤 경우에 분자가 빨리 움직이냐면은 첫 번째 온도가 높을 때 낮을 때. 높을 때 높을 때.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이 분자들이 에너지가 많다는 거거든. 에너지가 많으니까 움직임이 어떨까? 빨라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는 이 분자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온도가 높을 때는 빨리 움직여요. 에너지가 많아서.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상태라 그래가지고 너네 과학에서 상태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상태라 그러면 아까처럼 써놓은 것 같이 뭐 얘기하는 거야?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근데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는 누가 제일 빠르다? 기체 기체가 제일 빠르죠?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상태별로는 이 분자들의 운동 빠르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분자량이 뭐냐면은 이 알갱이 분자의 질량을 분자량 이렇게 얘기해요. 분자의 질량. 그러면 분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빨리 움직일까? 클수록 빨리 움직일까? 클수록 작을수록 작을수록이에요. 뭐냐면 너네 질량이 작으면 가볍지. 네. 그럼 생각을 해봐. 이렇게 가벼운 분자가 있고 이렇게 무거운 분자가 있어. 그러면 분자들은 다 움직여 다니면서 운동하잖아. 그치? 그럼 어떤 게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 가벼운 거 가벼운 게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무거운 거는 무거워서 잘 못 움직여.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분자들은 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고체, 액체, 기체 상태 중에는 기체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분자의 질량을 따졌을 때는 질량이 작으면 빨리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아까 전에 분자 운동하면은 얘들아 증발이나 확산을 할 수 있다라 그랬는데, 그러면 증발이나 확산할 때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면 어떻게 될까? 더 증발이랑 확산. 그렇지. 증발이나 확산을 더 잘하겠지. 그래서 니네 빨래 말릴 때, 빨래 말리는 게 증발시키는 거거든. 빨래 말릴 때 온도가 높을수록 잘 말려져. 그 다음에 확산은 뭐 퍼지는 거야. 뭐 향수 냄새가 퍼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퍼지는 거. 퍼질 때도 이런 경우. 이럴 때도 잘. 자, 증발 확산을 배우기 전에 밑에 이제 브라운 운동이라고 있는데 걔가 뭔지 한번 보자. 브라운 운동. 자, 브라운 운동은 이제 중학교 책에는 안 나와요. 근데 너네가 좀 알아두면 좋거든요.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 일단 브라운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너네 영어로 브라운 있지? 네. 그 색깔 중에 갈색인가? 네. 그 갈색 운동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과학자 이름이고. 자, 브라운 운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네 어떤 분자들이 있을 때 분자들이
막 무질서하게, 불규칙하게 운동하고 있는 거를 브라운 운동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응? 네. 그래서 너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물이 있어. 여기 잔잔하게 물이 있어요. 근데 물에 꽃가루가 떨어졌어. 이렇게. 그리고 꽃가루가 떨어져 있으면 꽃가루가 이 물에 가만히 떠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조금씩 움직여요. 얘네들이. 근데 이 꽃가루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다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꽃가루들마다 어떨까? 움직이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럼 이 꽃가루가 왜 움직일까? 응? 꽃가루 고체죠. 네. 물은 액체요. 액체죠. 근데 꽃가루도 분자로 돼 있을 거고 물도 뭘로 돼 있어? 분자. 분자로 돼 있겠지, 그치? 근데 분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 다녀? 움직여요. 움직여 다니지. 그래서 꽃가루도 움직이고 물도 여기 눈에 안 보이지만 물 분자들이 있을 텐데 물 분자들도 움직이니까 서로 움직이면서 우리 눈에는 이 꽃가루들이 막 이렇게 불규칙하게 흩어지거나 막 모이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맛이 보이게 돼. 이런 걸 이제 브라운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책을 한번 봐봐. 너네 기체나 액체를 이루는 분자들이, 그러니까 분자들이 무질서하게 운동하는 거. 이걸 이제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분자들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놨는데 이 분자들마다 움직이는 지금 화살표로 보면 어때? 다 불규칙하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브라운 운동.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요거 밑에 거 선생님이 얘기한 거거든. 물 위에 물의 면은 수면이라고 그러죠. 수면에 꽃가루 같은 게 떨어졌을 때 얘가 불규칙하게 움직인다거나 또는 공기 중에 너네 그 먼지 같은 거 있죠. 먼지가 굉장히 조그맣잖아. 조그마한 먼지가 어두운 곳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햇빛이 이렇게 비치거나 밝은 곳에서는 먼지가 보이죠. 근데 그 먼지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움직여 다녀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움직여 다니는데 얘네들도 어떻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움직여 다니죠. 물론 이 먼지 옆에는 또 뭐가 있어? 응? 먼지 옆에는 뭐가 있어? 공기 분자들 있죠. 기체 분자들, 그치? 그럼 얘네들도 어떻게 돼? 움직여 다니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고체나 액체 또는 기체 이런 분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브라운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기본 문제 두 문제 있죠? 그거 이해했는지 먼저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헷갈리는 거 있으면 풀이해 줄게요. 그거 먼저 풀어보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확산 한번 볼게요. 확산이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분자들이 운동하고 있다라는 뭐가 된다? 증거다. 확산은 분자가 운동해서 보통 기체나 액체 속으로 쉽게 얘기해서 퍼져가는 거죠. 퍼져가는 현상. 이걸 확산이라고 하죠. 퍼져가. 그래서 너는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선생님의 앞에다가 향수병을 갖다 놨어. 그러면 향수 분자들이 어떻게 될까? 서서히 뒤로 퍼져가지, 그치? 네. 근데 향수 분자들이 퍼져나간다는 거는 향수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지금 듣고 있니? 네. 그래서 공기 중으로 향수 냄새가 퍼져나간다거나 또는 너는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렸어.
그럼 너네가 물에다가 잉크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그 잉크가 어떻게 돼요? 물 속에서 퍼져나가죠? 이런 것도 확산이죠. 자, 그래서 여기 뭐 대표적으로 브로민 기체 확산이라고 나왔는데 너네 그 화학 원소 물질 중에 브로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것만 봤어요. 브로민이라는 물질인데 얘 색깔이 젓갈색이라 그래서 젓갈색이 뭐냐면 빨간색하고 갈색이 좀 섞여 있는 거예요. 약간 젓갈색을 띠는데 네. 브로민이 액체야. 그냥 여기 기체로 써져 있는데. 아니 봐봐요. 네. 액체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뭐 시험관이나 눈금 실린더에다가 여기다 브로민을 이렇게 갖다 놔요. 브로민을. 얘가 선생님의 액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상온, 실온에서 액체인데 상온하고 실온 예전에 한번 적어준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상온이 15도. 상온이 뭐냐면 평상시 온도를 상온이라고 해. 실온은 뭐냐면 실내 온도. 그래서 상온, 실온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과학 문제 풀 때 상온, 실온 그러면 평상시 온도를 얘기하는 거야. 평상시 실내 온도. 그럼 니네 지금 교실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될까? 한 20도? 한 20도 정도 되죠. 그래서 20도에서 한 25도 정도가 되는데 평상시 온도에서 브로민은 액체로 존재를 해요. 액체로 존재를 하는데 얘 색깔이 무슨 색깔? 젓갈색. 젓갈색을 띄어요. 젓갈색을 띄는데 액체니까 어떻게 돼? 증발하겠지. 네. 그럼 얘가 액체 입자들이 이렇게 증발을 해요. 증발을 하면은 이 젓갈색 브로민 기체가 생기는 거야. 됐니? 브로민 기체가 생기는데 얘가 색깔이 있으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지? 그럼 맨 처음에 이 젓갈색 기체가 밑에만 이렇게 존재하겠죠? 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위에까지. 얘가 확산에 의해서 불규칙하게 움직이면서 위에까지 이 브로민 기체가 확산이 되겠죠. 응?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여기 밑에 좀 진하게 있는 게 브로민 액체예요. 얘가 증발을 해서 브로민 기체가 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 위에까지 어떻게 돼? 확산이 된다라는 거죠. 네. 아이고 벌써 졸리고 그냥 맨날 이렇게 턱 깨고 있으니까 졸립지. 응? 잠 졸리면 좀 깨려고 노력을 해야지. 근데 이 브로민 기체가 확산한다라는 거는 요 안에 너네 눈에 안 보이지만 원래 공기도 들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공기도 뭘로 돼 있어? 기체. 기체 그러니까 분자들로 돼 있죠. 공기 속에 너네 그 수증기, 질소, 산소 이런 기체들이 들어있지, 그치? 네. 그럼 브로민 기체가 확산한다는 얘기는 공기 분자 사이사이로 어떻게 돼? 확산해 간다 그런 얘기지, 그치? 네. 그래서 이런 실험 같이 퍼져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더운데 문 열었는데. 포기 좀 열어. 날씨가 좀 썰렁해지긴 했는데 오늘은 좀 따뜻하다. 오늘 시험 시간에 더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따뜻하네. 자, 그러면 확산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농도가 높은 데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퍼져가는 특성이 있어요. 왜 농도가 높다는 게 무슨 말이지? 짙다. 짙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 요 입자, 분자가 많다, 적다. 많다. 많다라는 거죠. 많으면 농도가 진한 거지, 그지? 네. 농도가 낮다라 그러면은 똑같은 공간에 입자가 어떻다? 적다. 그럼 당연히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어떻게 돼? 이동해요. 분자 운동에서 이제 퍼져가겠죠.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수업하다가 방구를 푹 꼈어. 그럼 선생님 근처에 방구 분자들이 어때? 많이 있겠지. 네. 근데 너네 쪽으로는 방구 분자가 없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이 방구 분자가 어떻게 돼? 분자 운동에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서서히 어떻게 될까? 확산. 확산 퍼져가지? 네. 그래서 너네들도 이제 냄새를 맡게 되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표로 나온 거는 선생님이 아까 다 얘기한 거야. 확산도 분자 운동이지. 네. 맞니? 그럼 분자 운동을 언제 활발히 한다 그랬어? 온도가 어떨 때? 높을 때, 클 때. 높을 때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지? 네. 그 다음에 향수가 퍼져나가거나 뭐 잉크가 퍼져나가거나 브로민이 퍼져나간다거나 근데 얘네들마다 물질이 다르니까 질량이 다를 거예요. 분자의 질량이. 네. 근데 분자의 질량이 그냥 작을수록 확산이 잘 된다. 그리고 고체, 액체, 기체 중에는 누가 확산이 잘 된다?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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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다 했던 거, 그치? 네. 그 다음 여기서 매질이 나오는데 매질이 뭔지 알아? 네. 진동하게 그- 도와주는 물질. 요거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얘기하고 매질은 너네 그 파동할 때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요 분자들이 퍼져 나가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공에서 퍼져 나갈 때 기체나 액체에서 퍼져 나갈 때를 생각을 했을 때 진공은 뭐지? 아무것도 없어요. 기체는 이렇게 기체 입자들이 있지? 액체는 액체 입자들. 이렇게 액체 입자들이 있죠? 네. 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입자가 퍼져 나가려고 해. 그러면 진공은 방해 물질이 없으니까 퍼져 나가는 확산 속도가 어떨까? 빨라요. 빨라요. 근데 기체에서 어떤 입자가 퍼져 나가려고 그러면 여기 원래 기체 입자들이 존재하니까 얘가 방해를 하겠죠. 네. 그럼 퍼져 나가는 속도가 조금 느릴 거야. 네. 그럼 액체는 많이 늦. 방해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가장 느리겠지. 네. 그래서 이 물질들이 확산될 때 그 확산되는 물질 매질은 진공 속에서 즉 진공이라는 매질 속에서가 확산이 제일 잘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기체, 액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확산 속도가 빠른 경우. 네. 됐어? 네. 크게 어렵지 않죠, 여기? 조금만 수업하면 졸리고 피곤하다고 그냥. 응? 자, 그 다음 밑에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쉬자. 자, 생활 속에서 확산 이런 것들은 다 얘기한 거야. 네. 뭐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이제 확산이 이용되는 예들이거든. 네. 뭐 너무 쉬우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고. 자, 밑에 문제를 또 두 문제 있네. 먼저 풀어봅시다. 그리고 헷갈리는 거 있으면 풀이 해줄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자운동의 증거, 증말 한번 볼게요. 자, 얘도 이제 분자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자운동의 증거인데, 증발은 어떤 액체가 있을 때 액체 표면에서 표면에 있던 분자들이 있어. 표면에 있던 분자들이 운동을 해서 날아가는 현상이 증발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네 여기다가 선생님 물을 떠다 놨어요. 옆에서 그려서 삐뚤어지지 않나?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물을 떠다 놨어요. 자, 물을 떠다 놓으면은 물이 액체죠? 네.
요 안에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물분자들이 존재를 해요. 네. 불규칙. 근데 액체들 어떻게 움직여? 약간 자유롭게 움직여 다니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막 이렇게 액체 분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속에 있는 것들은 이 액체 속에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운동을 해. 네. 근데 이 겉에 있는 애들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공기 중으로 튀어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네. 물론 이 겉에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안쪽으로 운동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튀어나가는 애들이 또 존재를 하죠. 그리고 요거랑 얘네들은 분자 운동하다 보니까 겉으로 튀어나가지. 네. 그럼 튀어나가면 뭐가 되니? 증발. 그러니까 기체. 튀어나가면 기체가 되는데 물이 증발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니? 수증기. 그렇지, 수증기가 되는 거야. 네. 그렇지.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 액체 어디에서? 표면에서. 속에 있던 거는 바로 날아갈 수가 없어, 그렇지? 속에 있는 거는 그 안에서 움직여 다니죠? 네. 그래서 액체 표면에서 액체 분자가 기체로 날아가는 현상. 요거를 증발이라고 하죠. 근데 증발하고 조금 비교할 수 있는 게 끓음이라는 게 있어요. 너네 물 끓인다 그러잖아. 네. 여기 물이 있어요. 자, 물이 이렇게 선생님 액체 물을 떠다 놨는데 얘를 불 가지고 이렇게 막 가열해 줬어. 가열해 주면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물이 끓겠죠. 네. 됐니? 네. 듣고 있어? 물이 네. 끓어요. 네. 그럼 물이 끓는다라는 것도 뭐야? 이 물이 뭘로 날아가? 수증기. 수증기 기체로 날아가는 거거든. 네. 근데 끓일 때는 너네 그 라면 먹으려고 물 끓이다 보면은 부글부글 끓을 때 안에서 막 공기방울 막 이렇게 올라오지 않니? 네. 올라오죠. 네. 그게 뭐냐면은 불 가지고 가열해서 끓일 때는 이 겉에 있는 물 분자, 액체 분자도 날아가고요. 속에 있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속에 있는 요 액체 분자도 기체로 바뀌어서 어떻게 돼? 날아가. 속에 있는. 그리고 속에 있는 요 액체가 물이 기체로 바뀌어서 날아가는 게 그게 공기방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꼬불꼬불. 그럼 얘하고 차이점이 뭐니? 증발하고 차이점은? 증발은 표면에서만. 증발은 액체 요 겉에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끓으면 속에서. 그렇지. 끓으면 액체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지. 액체 전체. 차이점 알겠니? 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걸로. 그래. 초등학교 때도 나왔고. 고등학교 때도 나와. 과학은 이렇게 반복되는데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누가 물어봤는데, 기화 있잖아, 기화. 우진이가 물어봤었나? 기화가 뭐지, 기화? 물이 액체로 변하는 거. 너네 상태 변화할 때,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상태 변화하는 현상을 기화된다 그랬지? 네. 그러면 증발도 지금 액체가 기체로 바뀌죠? 네. 끓음도 액체가 기체로 바뀌지? 네. 그러면 이런 증발이나 끓음을 다 통틀어서 뭐 한다 그래? 기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기화가 큰 의미고 네. 그 안에 뭐 증발도 있고 끓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지금 증발이 중요한 거니까 증발을 언제 잘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증발이 잘 일어나는 경우. 자, 증발이 잘 일어나는 경우. 일단 온도가 높을 때. 너네 중학교 1학년이고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그냥 수업을 그냥
1시간만 넘으면 그냥 몸을 비비고 그냥 졸렸을 거예요. 조금만 하면 졸리지. 너네 몇 분 하고 쉬는 시간 주는 게 가장 너네가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40분, 40, 응? 50분, 30분? 45분, 50분. 40분. 45분. 자, 중학교로 그만큼 하시. 그래, 그래봅시다. 자, 증발이 잘 일어나는 경우. 증발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너네 뭐 저기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빨래 말리는 게 증발시키는 거지. 네. 빨래 말릴 때를 생각하면 돼요. 너네 빨래가 잘 말릴 때, 증발을 잘할 경우, 온도가 높을 때, 낮을 때, 온도가 높을 때. 너네 언제 빨래가 잘 마르니? 여름. 그러니까 여름 같이 온도 높을 때가 잘 마르지? 네.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 이것도 분자 운동이니까 아까 분자 운동이 활발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네. 온도가 높을 때. 그 다음에 습도. 습도가 뭔지 알아요? 네. 공기 중에 물이 있는 거. 그러니까 공기 중에 뭐 수증기가 얼마나 있냐. 에?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잖아. 습도가 높다 그러면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서 습하다 그런 얘기지. 네. 그러면 빨래가 잘 마를 때, 증발이 잘할 때는 습도가 높을 때, 낮을 때. 낮을 때. 낮을 때. 그치? 이건 습도가 낮다라는 거는 건조하다는 얘기죠. 네. 건조할 때 증발이 잘하죠.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 때 짝이죠. 많이 불 때. 바람이 강할 때.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요 빨래 붙어 있던 물 분자들이 운동을 더 바람에 의해서 더 활발히 해서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표면적이 넓을 때. 아유 우리 너무 아래라서 표면적이 넓을수록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너네 빨래를 말릴 때 이렇게 차곡차곡 접어서 말리면은 표면적이 작아지잖아, 그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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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증발을 잘 할까 못할까? 그래요. 못하죠. 그래서 빨래 말릴 때는 쫙 펴가지고 면적을 넓게 해줘야 되지? 네. 그 다음에 5번째 얘가 중요한데 봐봐. 분자 사이에 인력이 뭔지 알아요? 네. 잡아당기는. 잡아당기는 일, 끌어당기는 일. 그럼 여기 한번 봐봐. 봐봐. 자, 여기 액체가 2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가 A 액체라고 그러고, 하나가 B 액체라고 하죠. 네. 자, 근데 A 액체는 이 액체 분자들끼리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는데, 인력이 강해요. 그 다음에 B 액체는 이 액체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인력이 약해요. 그러면 이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면 얘가 잘 날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죠. 이 액체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여기를 잘 뛰쳐나가기가 힘들지, 그치? 근데 분자끼리의 인력이 약하면 어떻게 돼? 잘 끊어지면서 날아가겠지, 그치? 그래서 증발이 잘 되는 경우는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클 때, 작을 때? 작을 때. 이렇게. 인력이 약할 때.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증발 잘 되는 경우는 빨래 말릴 때 생각하면 돼.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고 바람이 강하고 표면적이 넓고 그 다음에 이 액체 분자들끼리의 인력이 작게 됐니? 네. 자, 증발 보기 밑에 일상생활에 얘들이 좀 나오나?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뭐 선생님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죠. 네. 액체 날아가는 것들, 증발하는 거. 자, 밑에 문제 있네요. 또 2문제 한번 풀어봅시다.